네, 이제 당송 8대가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오늘은 구양수하고 소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당송 8대가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유, 유종원 이 두 사람이 당나라 때의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 여섯 사람은 송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한유, 유종원 제외하고 송나라 때 사람만 해서 송대 6대가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8대가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나라 포함하고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 시 잘 쓰는 사람 하면 202보인데 202보는 없이 왜 한유 유종원 나오고 이런 사람들 뭐 이름 들어봤습니까? 소순, 소철, 진공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202보는 안 들어가고 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당송 8대가는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문학 중에서도 이제 산문 쪽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가 명나라 때 나온 거예요. 명나라 때 어떤 이제 문학 비평가가 이 여덟 명의 산문을 거론하면서 이제 당송 8대가 이렇게 된 건데 사실상 그 이 여덟 사람 위주로 작품을 묶어서 이제 편찬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당송 8대가라는 이런 고유명사가 이제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명나라 때 나온 개념이라서 이 제일 마지막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소철 제일 늦게 태어난 사람인데 이 소철만 하더라도 당송 8대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후대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산문 위주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202보는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산문하면 역시 고문 운동의 주창자였던 한유하고 유종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섯 사람이 다 고문을 위주로 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송 8대가라고 읽고 부제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고문 8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구양수하고 소식을 다뤄야 되는데요. 음, 이 한유 유정호는 여러분들 뭐 웬만하면 다 잘 아실 거고 구양수의 이 여섯 사람의 관계를 보면 사실상 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양수부터 소철까지 100년 차이가 안 납니다. 생년부터 졸렴까지 다 합쳐도 100년 이내의 인물이고 예를 들어서 구양수가 소철을 이제 못 보았냐면 그게 아니고 이 사람 발탁을 하는 직접 발탁을 하거든요. 이 소식하고 소철, 진공, 왕한석은 구양수의 제자였습니다. 소수는 구양수하고 같은 연배였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여섯 사람이 한 시대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어, 정치적으로는 왕한석 빼고는 이제 전부 동일하게 약간 보수주의적인 이런 그 자기들의 사상을 견지했던 인물들인데요. 특히 이제 소식, 소순, 소철은 이 소순이 아버지고 소식, 소철이 형, 동생인 이 삼부자지간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구양수가 사실상 이 소수는 이제 같은 연배라서 아니지만은 그 시험에서 이 네 사람을 다 뽑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부 한 통속이에요. 전부 다. 예, 사실상 구양수가 다 길러낸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구양수 소식 소식은 특히 이제 소동파로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동파가 유명합니다. 그죠? 소식은 몰라도 소동파는 다 알죠. 자, 그리고 구양수는 구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수가 성이 아니고 이 오양 이게 성입니다. 구양씨예요. 그죠? 예,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이에요, 이게. 이게 성이고 이게 이름입니다. 예. 자, 그래서 구양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당송 8대가 중 1인인데 송대 6대가 중에 첫 번째로 드는 인물이다. 첫 번째로 드는 인물이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사실상 그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그 여섯 사람의 어떤 그 인생 자체를 만들어준 사람이죠. 예. 그런데 그 학문적인 성과는 이 사람이 제일 뛰어났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은 강서성 출신이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람은
고문운동을 제창을 했는데 이런 이론뿐만 아니라 창작도 겸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크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분은 고문뿐만 아니라 시, 사, 부, 사릉문은 무엇입니까? 변려체, 변려문입니다. 여기에 모두 능한 거의 천재적인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학술계에서도 일가를 이룬 대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단의 영수로서 한 시대의 문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1067년 과거에 지공거가 됩니다. 지공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를 관장하는 인물로 과거에 시제도 출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점해가지고 1등, 2등, 3등 장원을 매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 지공거가 중요한 게 이 지공거는 자기의 어떤 문학적인 어, 그, 예, 자기의 문학적인 소신을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자기의 문학적인 소신 위주로 자기 2세대 문인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1067년에는 구양수가 지공가가 되어서 고문 위주로 인재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염한 문장, 화려하고 수식에만 치우친 그런 변려문 같은 것을 위주로 쓴 선비들은 다 떨어뜨리고 고문을 위주로 한 그래서 담담하고 소박하고 그런 형태의 문장을 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문장이죠. 그런 고문 위주의 선비들만 주로 선발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물들도 물론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꿋꿋하게 자기의 소신을 밀어붙여가지고 마침내 문풍의 개혁을 이룬 그런 문단의 영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발탁된 인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왕한석, 증공, 소식, 소철 이런 고문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어, 구양수 같은 경우에는요. 한유, 유종원과 다른 새로운 형식과 품격의 고문을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문을 보면 우선 쉽고 분명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 나름의 독특한 분위기를 창조했다는 이런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그는 시에 있어서도 일가를 이루게 되는데 송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어떤 그 개성이 뚜렷한 것에 비해 가지고 송시로 가게 되면은 약간 그 선시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시가 평담해지고 산문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을 주도했던 인물이 역시 구양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양수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추성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부이기 때문에 문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산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부는 초사, 한부 그때 같은 이제 문체들이거든요. 이것들은 전부 산문에 가까운 시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추성이라고 했는데 가을의 소리.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철학적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 약간 서정적인 느낌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철학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이거를 보시면 예, 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주로 이제 당시 위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기말고사에는 이게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텍스트를 참고하실 분은 참고를 하시되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체적인 어떤 표현에 대해서 예,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한띠엔이나 아니면은 옥편 같은 거 온라인 사전 같은 것들 찾아보시면서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표현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예, 잠깐씩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구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구라고 안 했죠.
왜 구양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성이 구양시니까요. 구양이 지금 그러니까 바야흐로 밤에 책을 막 읽고 있을 때 소리가 들린 겁니다. 소리가 어디서 들렸냐면은 서남 쪽에서 오는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성현인데 모골이 성현해지다.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예사로운 소리가 아니고 그런 뭐 좀 모골이 성현해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모골이 성현해진 상태로 그것을 들었다. 이 텍스트에 여러분 이거 오타 있었습니다. 이거 그 뭐야 간체자가 들어가 있어 버렸네요. 이거 번체자 이걸로 해야 되죠. 그러고 이제 이 소리를 듣고 구양수가 얘기하기로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궁금증이 발생한 겁니다. 처음에 이 소리가 여러분 이거 찾아보시면은 뭐 이런 그 의성어라고 나올 거예요. 부시럭거리 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뭐 이런 걸 겁니다. 부시럭거리는 그런 쓸쓸한 바람 소리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돌연히 이 표현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물결이 이제 큰 소리가 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어를 요 부분을 해석할 때 이제 주어를 큰 물결이 달려서 올라가 가지고 막 어디 막 부딪히는 예, 달려 올라가서 큰 소리가 나는 큰 소리가 나는 이런 게 이제 막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런 것이 마치 파도가 밤에 놀라고 그리고 비바람이 질주해서 어딘가로 이렇게 달려가는 이런 것처럼 막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시대명사거든요. 그것이 이게 이제 그 소리겠죠. 그 소리인 겁니다. 그 소리가 어떤 사물에 딱 부딪히면은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쟁 한국어 한자음을 찾으면 그런 소리가 날 거예요. 총정 이런 소리인데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금속성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세 붙이기가 변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금속성의 어떤 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세 붙이가 온통 울리는 것 같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또한 또 이런 소리는 또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적병이 적에게 달려가는 병사인데 이게 이제 다가가는 거잖아요. 달려가는 거. 그래서 적에게 달려가는 병사들이 재갈을 물고 질주하면서 호령 소리는 듣지 않고 들리지 않고 단지 사람과 말들이 달리는 그런 소리만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꾹 꽉꽉 억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주 예사롭지 않은 소리인 거죠.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재갈을 문다라는 게 나오는가 하면요. 예전에 야간에 기습전을 할 때 특히 소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병사들이 잘못하면은 그 옆 사람하고 부딪힌다든가 아니면은 나무 등걸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고 행군을 했습니다. 그 행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리 없이 뭔가 꾹 억눌린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막 금속성의 어떤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이런 기괴한 느낌의 소리가 계속 난다라고 이 추성부어의 첫 서두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해보겠습니다.